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지식재산권의 이해 단원을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인 인류의 문명을 이끈 발명의 역사에서는 인류 문명을 이끈 발명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또 미래를 바꿀 발명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구의 위기를 극복할 지속 가능한 발명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교과서 12쪽부터 19쪽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발명품을 통해 발명의 가치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발명 사례들을 통해 미래 지식재산의 가치와 전망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류 문명을 변화시킨 역사적 발명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부터 수레바퀴, 쟁기 등이 농업혁명을 이끌었고 중세에는 활판, 인쇄술이 지식 보급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증기기관, 내연기관 등이 산업혁명을 주도했으며 전화기, 전구, 라디오, 비행기와 같은 혁신적인 발명품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인류 문명을 변화시킨 발명품들을 보겠습니다. 20세기에는 페니실린, 컴퓨터, 트랜지스터, 월드와이드 웹, 유전체 조합 기술이 등장하며 정보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21세기에는 스마트폰, 신재생 에너지, 인공지능, 그리고 우주 탐사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또 다른 문명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 열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명의 역사에서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약 3,500년 전 등장한 바퀴는 운송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었고요. 종이는 정보 기록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인쇄술은 지식과 정보를 대중에게 널리 퍼뜨렸고,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을 이끌며 대량 생산과 운송의 혁신을 가져왔죠. 전기는 현대 문명의 기초가 되었고, 자동차와 항공기는 이동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는 정보 처리와 통신의 혁신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 문명을 이끈 발명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명과 문명의 시작입니다. 인류는 발명을 통해 문명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수백만 년 전부터 석기를 발명하고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냈죠. 점차 더욱 정교한 도구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생활 방식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발명을 기반으로 고대 문명이 이룩될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 13쪽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인류의 도구 발명과 사용은 문명 발전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 13쪽에서 이와 관련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명과 발견의 의미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발명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목적을 가지며 창조성과 문제 해결을 통해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고 벨이 전화기를 만들어낸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발견은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의 세계나 원리를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탐사나 연구 과정에서 우연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집가가 고서들 속에서 훈민정음을 찾거나 퀴리가 방사능을 연구하다가 라듐과 폴로늄을 찾아낸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13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발명과 발견의 관계를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발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반면 발견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계기면에서는 발명은 목적성을 띠고 발견은 우연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로는 전구, 전화기, 컴퓨터의 발명이 있으며 발견의 사례로는 훈민정음, 라듐, 페니실린 등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속 인물들이 대표적인 발명가 또는 발견자들입니다.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라듐을 발견한 퀴리, 그리고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발명을 통한 문명의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 불을 이용하고 도구를 제작하는 등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에는 바퀴를 발명하여 운송수단에 이용하기 시작했죠. 고대와 중세에는 헤론의 증기기관, 물레방아,
그리고 크레인 등 다양한 발명품들이 등장하며 문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14쪽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헤론의 증기기관은 물을 끓여 증기가 분사되면서 구체를 회전시키는 원리로 작동했습니다. 솥에 담긴 물이 가열되면서 증기가 발생하고 발생한 증기가 관을 통해 공 안으로 들어가 배출되는 증기의 힘으로 공을 회전시켰습니다. 이는 증기 동력의 초기 개념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명입니다. 세 번째로 산업혁명 시기의 발명입니다. 1623년 영국의 독점법 제정을 계기로 획기적인 발명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에는 증기기관의 보급으로 산업화가 가속화되었죠. 증기기관은 처음에는 탄광의 배수 처리에 사용되다가 점차 기관차, 자동차, 선박 등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면서 교통수단의 혁신을 가져오고 군수산업의 발달을 촉진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각종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수함, 통조림 식품, 종이 상자 등이 개발되었고 최초의 자전거인 드라이지네가 1871년에 등장했습니다. 또한 전자석, 전기모터, 트러스교, 성냥, 만년필, 발전기, 재봉틀 등이 발명되었으며 1835년에는 백열전구가 발명되고 최초의 기계식 컴퓨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835년에 등장한 기계식 컴퓨터의 모습입니다. 교과서 14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현대의 발명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의 발명으로는 자동차의 발명이 원거리 통신과 장거리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지구촌 시대를 촉진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발명은 대도시의 고층 건물이 밀집하는 데 기여했죠. 의료 분야에서는 X선 조사 장비가 사용되고 아스피린이 보급되면서 인류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15쪽에 있습니다. 20세기에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발명, 소련의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 미국의 NASA 설립 등으로 우주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출현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및 실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현대 발명품 중 교통통신 부문을 살펴보면 전화기가 1876년에, 자동차가 1886년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854년에 발명되었습니다. 의료 부문에서는 X선 사진과 아스피린 같은 발명품들이 인류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교과서 15쪽에 있습니다. 항공우주 부문에서는 스푸트니크 1호 비행기, 그리고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보스토크 1호와 같은 발명품들이 인류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첨단 과학 부문에서는 AI 기반 융복합 발명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활동을 통해 발명이 인류에게 끼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발명들입니다. 각 발명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하고 빈칸에 내용을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 석기의 발명은 야생동물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했고 짐승을 사냥하여 육식을 하고 가죽을 다듬는 데 사용하는 등 식생활과 의생활이 개선되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농업기술입니다. 농업기술은 인류가 곡물 채취 단계에서 벗어나 식량을 자급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정착 생활의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16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금속기술입니다. 금속기술은 금속 도구와 농기구 제작으로 생산력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전쟁 무기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죠. 세 번째 사례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의 발명은 탐험과 원양 항해를 확대시켰고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활판 인쇄술입니다. 활판 인쇄술은 지식과 사상을 널리 보급하고 확대하는 데 기여했으며 대중교육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의 발명은 먼 거리의 사물을 관측할 수 있게 하여 천문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은 세포와 병원균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를 통해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위의 발명 사례 이외에도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주요 발명 사례를 더 조사하여 모든 별로 발표해 봅시다. 예를 들어 전화기의 발명을 들 수 있습니다. 전화기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화기는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실시간 소통으로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비즈니스와 경제 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더욱 연결되고 글로벌화가 촉진되었습니다. 교과서 16쪽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소단원, 미래를 바꿀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이후 산업, 의료, 교육, 스포츠, 경제, 문화, 문학, 예술 등 각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 메타버스, 사물 인터넷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나노기술, 양자기술 등 초미세 분야와 의료보건 분야에서도 발명과 혁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탄소 포집 등 환경 분야 기술 발전에도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미래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기술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17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미래 기술은 나노 기술입니다. 원자나 분자 단위를 조작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들거나 기존 물질의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로 의학, 전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 17쪽을 참고하세요. 하이퍼루프 또한 세상을 바꿀 미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는 진공 튜브 안에서 자기 부상 열차가 시속 10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초고속 운송 시스템입니다. 교과서 17쪽에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공학이 있습니다. 생명공학은 생명체의 유전자, 세포 등을 연구하고 조작하여 인류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입니다. 의료, 농업,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과서 17쪽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소단원, 지구의 위기를 극복할 지속 가능한 발명은 무엇일까요? 첨단 기술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핵에너지는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효율이 높지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환경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관련하여 기후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기술과 대안적 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이 현실화함에 따라 인공지능과 관련한 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18쪽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즉 GMO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작물에 없는 외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도입하거나 원하지 않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여 형질 전환을 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도 부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 연료로 인한 문제의 대안으로 등장한 에너지원입니다. 신에너지는 석탄 액화가스화처럼 새로운 에너지 전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생 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처럼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를 구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로는 풍력, 태양력, 그리고 수소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18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매스나 폐기물 활용 에너지도 지구를 구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교과서 18쪽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 문제 해결 활동입니다. 우리가 선정한 10대 발명 카드 뉴스를 만들어 봅시다. 인류가 창조해낸 발명품은 수없이 많으며 그 중에서도 획기적으로 인류 문명을 바꾼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급에서 10대 발명품을 선정하여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팀별로 위대한 발명 카드를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아르키메데스의 나선식 펌프를 선정한다면 발명자 아르키메데스, 시기는 기원전 700년경으로 명시합니다. 원리와 영향력으로는 원통 모양의 관 내부에 나선 모양의 판을 설치하여 지상에서 손잡이를 돌려서 물을 끌어올리는 원리이며, 이 원리는 각종 기계 장치에 응용되어 오늘날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팀별로 선정한 10대 발명품을 아래 스크리닝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평가해 봅시다. 가로축은 인류에 끼친 영향, 세로축은 기술에 끼친 영향으로 나누어 상, 중, 하로 평가합니다. 어는 가장 좋은 발명품, B는 좋은 발명품, C는 보통 발명품, D는 안 좋은 발명품, E는 가장 안 좋은 발명품을 의미합니다. 10개의 발명품의 순위를 선정해보고 만약 10개가 넘을 경우 복수 제한한 발명품으로 간주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선정한 10대 발명품의 발명 카드 뉴스를 만들어 발표해봅시다. 망고보드 같은 디자인 툴을 활용하여 모든 별로 카드 뉴스를 제작한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과서 19쪽에서 예시답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식재산권의 이해 첫 번째 단원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